저희들이 이제 3월달 개강을 시작을 합니다. 3월 13일 수요일, 3월 16일 토요일 날에 개강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고 3월 13일, 3월 16일 오전 10시, 10시 반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늘은 서울에서 소액으로 다가구를 살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그러면 사람마다 이 기준점이 다 틀리겠지만 서울에서 1억 정도, 그러면 사실 1억 정도면 서울에 있는 빌라를 하나 살 수 있는 가격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로 서울에 있는 빌라가 아니고 대지를 많이 갖고 있는 다가구를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이 뭐 10개씩, 20개씩 있는 다가구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최소 5억에서 한 7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물건을 보는 다가구도 있고 때로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말 그대로 건물 가격이 아예 없는 그렇게 건물 감정이 안 나와요. 왜?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땅값만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이 물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강동구 성내동, 강남 4구라 그러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옆에 있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강동구 성내동이고 물건 종류는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이다. 그리고 토지는 몇 평? 27평이다. 강남 4구에 여러분들이 27평이라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건물 면적은 52평이고 감정가는 7억 7,600에 지금 두 번 유찰되어서 4억 9,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층, 2층 지하로 되어 있는 소규모 다가구, 때로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다. 임차인 현황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2월 18일, 배당 종기일은 2023년 1월 30일이다. 말소 기준보다 빠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쭉쭉 가다가 101호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입일이 2009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을 입찰 보려고 하면 2009년도 1월 21일 이분은 또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계속 거주하시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꼭 만나서 현재 보증금 얼마에 있는지를 꼭 저희들은 확인해야 될 의무 아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세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소유자는 장땡땡씨고 건저당은 이렇게 되어서 모두 소멸되는 물건이다.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101호에 말소 기준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는 분의 보증금을 우리가 꼭 알고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요 물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겁니다. 딱 봐도 어떤 상황입니까? 아, 한번 손을 댔구나. 건물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만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놈은 건물이 굉장히 연식으로 봤을 때는 노후되어 있지만 한번 리모델링을 거쳤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봐도 옥탑방이다. 옥탑방인데 사실 요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탱크인데 이 물탱크를 개조해서 옥탑방을 만들어 놨구나. 사실 요거는 위성에서 찍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릴 일은 없지만 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만 없으면 전혀 문제 없는 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을 했구나. 대문 입구다. 그러면 요거를 봐도 명확하게 리모델링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사진은 요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걸 뭘 봐야 됩니까? 건축물 대장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건축물 대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이고 대지는 86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41제곱미터고 건폐율 48%에 용적률 92%다.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높이는 7.4m고 가구 수는 한 가구다.
그래서 지하 1층, 2층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리고 특별한 건 없다. 지금 현재는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고, 지금 대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제시외 건물 있죠. 제시외 건물이 있고, 이거는 지금 모든 게 매각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사용 승인일은 1988년이다. 그러니까 36년, 37년 정도 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지금 앞전 소유주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한번 거쳤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이 물건의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서 뭐다? 입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볼 때 그냥 겉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물건의 입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물건은 강동역 아시죠? 강동역. 그리고 앞에는 천호역이고 맞은편은 천호대교다. 그래서 우리 물건은 강동역과 둔촌역 사이에 있는 물건이고 5호선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앞에 강동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지금 강동구에서 제일 이슈가 뭡니까? 강군 이래 제일 큰 재건축을 한 둔촌주공을 끼고 있는 매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둔촌주공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아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둔촌주공이 그전에도 세대수가 많았지만 지금 얘들이 들어오면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주위에 12,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는 지금 서울에서 5대 학군 중에 하나가 지금 강동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00세대 정도의 중산층 이상의 소유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에는 분명히 병원, 학원이 무조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아는 지인도 여기 살았는데 애들을 대치동까지 계속 라이딩을 하면서 애들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강동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그 주위에 지금 학원가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대치동의 유명 강사들이 지금 강동구까지 뛰어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시 둔촌주공이 재건축을 하면서 확실한 학원가로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일대는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선호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대치동에 보면 대치 2동, 대치 1동도 보면 그 빌라 단지들이 있어요. 빌라로 만들어진 그 전체적인 블록이 있는데 얘들도 지금 거의 서울의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충 보여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요 라인이 학원가로 많이 형성되어 있죠. 이쪽 라인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치 팰리스, 엄마 아파트, 현대 아파트, 여기 휘문고등학교,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있지만 이쪽 라인들은 엄청난 빌라 단지입니다. 이 빌라 단지들도 지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가라는 거는 진짜 만들어지기도 힘들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그거는 계속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것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고 학군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학군 중에 하나가 어디다? 강동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동구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둔촌주공이 재건축을 해서 12,2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일대는 얘 때문에 같이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수요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역 자체가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가구라 그러면 잘생긴 다가구들은 그 방 하나에 뭐 50만 원, 70만 원 월세를 받지만 사실 오늘 해당 물건은 그렇게까지 막 월세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물건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물건의 특징은 소액으로 월세도 받을 수 있지만 차라리 이런 물건은 내 투자금 안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풀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하에 2개, 1층 2개, 2층 2개,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총 2, 4, 6개, 7개다 이 말이에요. 방이. 7세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실 이런 물건은 월세를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겠지만 왜냐하면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풀피로 해서 전세로 세팅하고, 차라리 이런 것은 그냥 시세 차익형으로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게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월세가 원한다 그러면 한 투자금 1억 정도로 해서 월세를 세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월세 세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서울에는. 지방에는 1억 정도 가지고도 월세를 세팅하면 그래도 약 한 300 정도의 수익은 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1억 가지고 월세 세팅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물건, 오래된 다가구, 오래된 단독주택으로는 방을 여러 개 쪼개기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전세 세팅하면서 말 그대로 풀피로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금이 잘 안 맞춰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물건의 최저 가격이 얼마입니까? 4억 9,600입니다. 방이 7개니까 자 여기 보시면 보증금을 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방 하나에 최소한 1억은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는 진짜 말 그대로 썩어 빠진 단칸방, 반지하 단칸방도 1억 이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1억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보증금만 하더라도 7억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7억을 계산상으로. 그러면 7억의 보증금을 갖고 나는 이 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내 투자금은 제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투자금 제로를 가지고 이런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2년, 3년 후에 여기가 2025년도에 들어오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후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럴 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를 공제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나올 거예요. 실질적으로 1억 정도 투자해서 100만 원 수익 나오면 사실은 작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건들은 월세 세팅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전세를 세팅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져갈 때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조금 더 심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볼 때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빌라를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대지 지분이 27평이나 되는 서울의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봤자 대지가 7평, 8평, 9평입니다. 진짜 큰 거는 10평 정도 나오죠. 그런 것보다는 얘가 토지는 27평이니까 이렇게 넓은 토지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차익형으로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큰 뭐가 된다?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4억 9천 정도 5억이니까 지금 얘가 27평이니까 평당 1,800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1,800만 원 가지고 특히 어디 강동구에서 1,800만 원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상적인 깨끗한 건물이었으면 과연 이 금액까지 떨어졌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떨어지겠죠. 이게 건물이 조금 노후되고 자료용 토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격이 많이 유찰되었습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많은 정책을 지금 갖고 지금 계속 서울을 개발하기 위해서 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 단지 우리 길 건너편에도 지금 모아주택 지정돼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여기도 만약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지금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전화조사를 알아보니까 성내동 일대에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지금 평당 한 3,000에서 3,500 정도 한답니다.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약 한 3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1,800만 원대에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저렴하게 나왔다는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물건을 입찰 보시려고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꼭 만나야 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꼭 만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이 어떻게 되느냐 또 물어보겠죠. 만약에 내가 5억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이게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나올 겁니다. 대출은 무조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 빼고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낙찰받고 월세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자금이 작으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물건 낙찰받고 그냥 원금 회수하고 풀피로 만들어서 물건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낙찰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한 개를 제대로 된 것을 낙찰을 받아야지 그게 내 자산에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성장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준으로 물건을 봤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 너무 좋은 거라면 보기 좋은 걸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물건처럼 알찬 물건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가구 매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다가구 매매가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물건은 지금 낙찰받고 지금 매도해라는 뜻은 아니고, 낙찰받고 전세로 돌렸다가 2년, 3년 후에 매도해라. 그때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건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건 뭐냐면 약 2년에서 3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금리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 하실 겁니다.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시장에서는 건설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PF 자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부자들은 항상 남들이 안 좋다, 남들이 힘든다 할 때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 자꾸 우리가 가난한 마인드로 해서는 절대 내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상 입찰가 얼마 예상하시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입찰가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입찰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고 나는 이 물건은 뭐 평당 2천만 원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천만 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찰가가 얼마 정도 쓰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물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물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이제는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를 내가 아는 그냥 월세 받는 원룸이 18개, 20개, 15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노후된 주택을 갖고 내가 풀피 세팅, 때로는 월세 세팅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전략이구나.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하려고 그러면 한 5억에서 현금이 7억이 있어야 되는데 1억 미만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작으신 분일수록 사실 알차고 좋은 걸 해야 나중에 큰 부가 내한테 이어져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이 실전반 개강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TV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